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더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또 걱정이 늘어지는 요즘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에 차 할부금에 아주 허리를 꽉꽉 졸라매고 있는데도 영 여유가 없네요. 돈 때문에 걱정인 아내는 요즘 같은 시기엔 혼자 사는 것도 좋겠다며 솔로인 처제를 부러워하는데, 글쎄요, 아내가 처제가 당한 일을 겪는다면 멀쩡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희 처제가 지금은 편하게 보일지라도 예전에 진짜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형부된 입장에 얼마나 안 돼 보이던지. 오늘 처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사연을 보내봐요.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 없다는데 우리 처제의 사연도 잘 들어주세요. 저와 와이프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면서 친구로 같이 놀다가 중학생 때 잠시 따로 놀았고 고등학생 때 다시 어울리게 됐는데 제가 아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선뜻 제 고백을 받아주더라고요. 진짜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더니 그 말이 맞는지 우리는 사귀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뭐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인연이 이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요. 제가 아직도 와이프가 너무 좋아서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연애 때처럼 설레임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내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분리불안처럼요. 웃기죠? 그래서 아내가 저더러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집에서도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래도 그 소리를 듣는 재미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지고 사는 게 또 마음이 편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다 보니 저희는 양가 어른들도 잘 알고 지냈고 집안에 기념일이 있으면 가족처럼 함께 기념을 했어요. 여름에 가끔 두 집이 같이 휴가를 갈 때도 있고 부모님끼리 해외여행을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모두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냈기에 지금도 양가 어른들이 서로 가까우세요. 그래서 숨길 것도 없이 집안사를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됐는데 양쪽 집안 다 막내딸들이 소란을 만드는 주범이었어요. 처가도 저희 집도 자식이 둘이거든요. 저랑 아내랑 첫째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씩 있는데 먼저 문제를 만든 건 제 여동생이었어요. 뭐? 네가 뭘 했다고?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네가 임신을 했다고? 애를 가졌다는 거야? 응, 4주래. 뭐? 임신? 너 이 자식?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이고 두야. 누구야? 너 임신시킨 놈이 누구냐고? 앞장서! 어서 앞장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도 난리가 났죠. 막내에다가 딸이잖아요.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어린 나이에 임신이라니 저희 엄마가 뒷목을 잡고 넘어가실 만한 일이었어요. 동생은 엉엉 울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이 괘씸한 놈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동생을 앞세워 집안에 알리게 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던지 저희 아버지도 난리가 나셨고요. 결국 그날 동생을 통해 그 인간을 불러냈고 저희 집에 오게 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너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어디 책임도 못 질 일을 만들어? 아닙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놈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돈벌이도 없으면서. 우선 저희 집에 알리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 나약해 빠진 놈 같으니 기껏 해결한다는 게 네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냐? 아버님, 결혼하겠습니다. 제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널 어딜 보고 내 딸을 줘, 이놈아?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연애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이 됐다는데 제 여동생이 덜컥 아이를 가져버린 겁니다. 아이 아빠 되는 놈이 개차반 같은 놈이면 당연히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겠지만 부모님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기껏 대학 공부까지 했는데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보고 시집을 가야 하는 것도 속이 상하고 애아빠라는 놈이 같은 대학생이라 더 깝깝하고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이미 생긴 생명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결국 상대 측 부모님을 만나 상의를 하셨고 긴 상의 끝에 둘을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들어보니 그 집이 자식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 집 어른도 애아빠 되는 사람도 다 외동이더라고요. 손이 잘 안 생기는 집안이라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 부모님이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보다 훨씬 일찍 여동생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태어난 조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저희 집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말이에요. 아이를 일찍 낳아서 그런지 동생은 나이를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키가 빨리 크잖아요. 조카가 아들인데 지 엄마보다 더 커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는 걸 보면 엄마 같지도 않고 큰 누나 같다니까요. 뭐 관리도 하겠지만 여튼 보기가 아주 좋아요. 동생의 임신 소식에 부모님도 저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동생은 마무리가 잘 된 케이스였어요.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고 동생도 일을 시작해서 자기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고요. 가끔씩 보면 매제가 동생한테 쩔쩔매고 사는 게 저랑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 여동생은 걱정할 게 없는데 처가댁의 처제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처제도 대학 때 사귄 남자랑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겨서 처갓집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처제가 제 동생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미 저는 한 차례 겪은 일이었는데 장모님이 아주 넘어가셨죠. 그래도 집안의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애아빠가 같이 왔길래 도리는 아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장모님 호출에 급히 날아갔더니 장모님이 애 하나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 엄마, 오빠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마. 이거사, 네 몸에 애가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건 놔! 이건 놔! 어머님, 저 고정 좀 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뭐 고정? 너 같으면 이게 고정이 될 것 같아? 이놈이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 이러지? 아, 엄마 왜 이래? 남의 자식한테 이러면 안 돼. 이거 놓고 말해. 장모님,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아이고 김서방, 이게 웬일이냐?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애를 만들어 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엄마 미안해. 밖에서 누가 들었으면 초상이라도 난 줄 알았을 거예요. 장모님이 얼마나 흥분을 하셨는지. 아내하고 처제가 나이차가 좀 나서 집안에서 예쁨 받고 자란 처제였기에 장모님이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았어요. 하필 장인 어른이 출장 때문에 집에 안 계실 때 일이 벌어져서 남자인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해야 했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날 잡읍시다. 장인 어른도 지금 안 계시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잘 가요. 장모님이 방에 몸져 누우셔서 더 대화도 되지 않았어요. 애아빠는 돌아가고 처제는 방에 들어가 계속 훌쩍이고 있었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자 소리를 꽥 지르면서 방문을 닫는데 왠지 예감이 잘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역시나 제 감이 맞았고 장인이 집에 오시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이놈의 쥐집애, 너 그냥 머리 깎고 저리 들어가! 결혼이고 뭐고 산에 들어가! 내가 왜? 나 결혼시켜줘. 오빠랑 결혼할 거야. 결혼은 뭐 너 혼자 안 되니? 그 집에서 결혼 얘기가 없잖아. 벌써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어. 결혼해서 우리 애기 낳자고 했다고. 그래서 언제 할 건데? 그 집 부모랑 상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한 게 일주일이야. 아직도 연락이 없잖아. 아니야, 오빠가 기다리라고 했어. 으이그 이 등신아. 애아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 장인 장모님은 속이 타들어가셨고 기다리다 못해 처제를 다그치고 계셨고요. 처제는 계속 기다려보라고 말만 했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게 일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았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알아서 하겠다며 나를 세우니 어찌해줄 방도도 없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애아빠가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또 한 번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혼자 애 낳아서 키우겠다는 처제를 끌고 장모님은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처제가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자식을 낳고 사는 건 장인 장모님 입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제는 좀 어때? 몸 괜찮대? 몰라. 방에 들어가서 밖에 안 나온대.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죽 넣어줘도 손도 안 댄대. 저러다가 큰일 날까봐 엄마 아빠 걱정이 태산이셔. 충격이 큰 모양인데. 아, 이 새끼. 사람 써서 한번 찾아볼까? 찾아서 뭐해. 이미 할 거 다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이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제대로 살아지겠어?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도 안 맞지. 제이한테는 이게 나을지도 몰라. 당장은 힘들어도. 당신이 자주 가봐. 장모님도 힘드시겠다. 그럴게. 아가씨처럼 잘 끌렸으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좋은 인연 나타나겠지. 이번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제를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둘째라서 그런지 못된 구석도 있지만 애교도 많고 잘 웃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디 가서 해코지할 성격도 아니었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처제가 마음에 들어 소개해달라고 했던 애도 몇 명 됐었는데 이상한 놈이 꼬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잘 견디고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게 쉽지 않았는지 장모님 말대로 정말 산속에 절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뭐? 절에 간다고? 그럼 비구니 같은 거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뭐래? 비구니는 무슨 그냥 머리 식힐 겸 절에서 몇 달 지내다가 온다고. 아, 그런 뜻이었어? 어디로 가는데? 아무 절에나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집안에 절에 계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간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하는 애가 절에 들어간다니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야. 왜 안 그러겠어. 보통 일도 아니고. 장모님 또 아르시겠는데? 아휴, 자식이 뭔지. 저희 장모님이 와일드해 보이셔도 마음이 참 여리신 분이세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크게 행동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막내딸 절에 보내고 또 혼자 얼마나 자책을 하실지 안 봐도 상상이 되더라고요. 빨리 시간이 흘러서 상처들이 다 아물었으면 했는데 정말 계절이 바뀌니까 서서히 나아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두 계절이 바뀌고 지금처럼 봄이 됐을 때 처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제가 왔다는 소식에 처갓집에 가봤더니 오랜만에 보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기른 긴 머리를 다 자르고 쇼커트를 해서 있더라고요. 처제, 머리카락 다 어디 갔어? 잘랐어요. 쇼커트 더 어울리죠? 그래, 뭐 생각보다 어울리네. 근데 아깝다. 생머리 참 많이 길었잖아. 그래봤자 머리카락인데요 뭐. 다 번뇌 덩어리들인데 뭐하러 이고 살아요. 번뇌 덩어리? 언니도 머리 기르지 말고 잘라. 빡빡 미는 것도 시원하니 좋아. 야, 멀쩡한 내 머리를 왜 해? 처제. 나는 언니 긴 머리가 좋아서. 당신 안 자를 거지? 안 잘라. 빡빡이가 뭐냐? 거칠에 목숨 거는 하찮은 인간들. 너 막말할래? 절에 다녀와서 그런지 처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요. 정말 도 닦고 온 사람처럼 구는데 얼마나 낯설던지. 그래도 예전에 그 우울한 분위기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지면 어때요? 안 아픈 게 장땡이죠. 다시 돌아온 처제는 대학에 복학하고 졸업까지 마쳤어요. 학교에 가면 옛날 생각이 날까봐 걱정도 됐지만 다행히 잘 넘어갔고 졸업 전에 취업까지 돼서 걱정 없이 사회 초년생도 됐고요. 막힘없이 일이 풀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큰일은 없겠다 싶더군요. 처제는 취업 후 쭉 일만 했어요. 예쁘고 날씬하고 똑똑해서 사귀자고 하는 남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았지만 연애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말이요. 한창 꽃다운 나이라서 좋은 사람과 연애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은 했지만 억지로 연애를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었어요. 장모님은 처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 맞선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처제가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처제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애 키우고 그런다고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언제 연애를 했는지.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겠다는 말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인사 오는 날 온 가족이 우르르 가서 인사 온 사람을 봤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니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처제랑도 잘 어울려 보였고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목소리도 우렁차니 참 듣기 좋네요. 어서 오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덩치에 맞게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제와는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사귄 지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하더군요. 소리소문 없이 언제 연애를 했는지, 그 일이 있고 연애를 하는 건 처음이라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 안심도 되고 그랬어요. 저녁을 먹고 다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인 장모님이 마음에 쏙 드는 눈치였죠. 집안도 들어보니 나쁘지 않았고 남자가 맞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한테도 동서가 생기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부모님 관심이 몽땅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몰리니까 약간 서운해지려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만큼 두 분이 처제의 신랑감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얼마 안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사돈될 분들도 점잖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게 처제가 시집을 가도 화목하게 잘 지낼 것 같더군요. 아내도 상견례 때 만나보고 안심이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와중에 처제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했어요. 건강검진? 작년에 회사에서 했잖아. 회사에서 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람 어머님이 결혼 전에 건강검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 요즘 사람들 그렇게도 한다고 하던데 사돈 되실 분이 아주 꼼꼼하시네. 작년에 별 문제 없었잖아. 안심하고 다녀와. 응, 다녀와서 전화할게. 그래,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검사하고 와. 처제 표정이 살짝 안 좋아서 걱정스러운 게 있나 싶었지만 특별히 걸림돌 될 건 없어서 결혼 전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다 그렇게 여겼어요. 보고 지낸 지 오래되고 또 큰일도 있었기에 자꾸 안색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왜 결혼 앞두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고요.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상대 측에서 파혼을 하자는 통보가 왔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식장까지 다 예약했는데 파혼이라니.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하냐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이거사. 병원에서 나 임신이 어려울지도 모른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임신이 안 돼? 예전에 나 수술했던 거 그때 부작용으로 임신이 안 된대. 어머님이 그걸 아셨어. 아유 세상에. 그야말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건강검진하면서 산부인과 검사도 한 모양인데 문제가 발견돼서 정상적인 임신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거죠. 이유를 캐묻자 어쩔 수 없이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게 됐고 결국 파혼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았어요. 처제는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펑펑 울었고 장모님은 또 자리에 몸져 누우셨죠. 이렇게 될 거 차라리 그때 애 낳을 걸 그랬다. 그 일이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애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낳아서 내 호적에 올릴걸. 남들한테 늦둥이 봤다고 하고 내가 키울걸. 다 내 탓이다. 내 죄야. 장모님도 우시고 처제도 울고 아내도 울었어요. 장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옷을 챙겨 밖에 나가버리셨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일이었는진 모르지만 장모님도 처제도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때 그 인간과 처제가 엮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착한 처제의 마음고생이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이었는데도 남자 집에선 재고의 여지가 없었어요. 요즘은 불임 클리닉도 잘 되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사전에 끊어내는 게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라도 한번 가서 만나볼까 했는데 장모님도 그런 생각이셨던 모양이었어요. 이대로 자기 막내딸이 해픈 여자로 찍혀서 파혼당하게 두고만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장모님은 그 집으로 연락을 넣었고 며칠 뒤 오후 시간에 만나기로 하셨어요. 마침 그날 쉬는 날이라 저에게 태워달라고 하시더군요. 머리가 복잡해서 만사가 귀찮은 모습이셨어요. 저는 기꺼이 운전기사를 해서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얘기를 나누실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장모님이 차에 타셨고 저는 조용히 차를 몰았죠. 굳은 얼굴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운전만 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그게 왜 어머님 탓이에요? 그 나쁜 놈 탓이지. 그때 낫는다고 했을 때 낫게 할 걸 그랬어. 그 수술 때문에 애 몸이 망가질 줄 꿈에도 몰랐지. 처제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수술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괜찮을 줄 알고 그러셨고요. 우리 채이 보고 애까지 가졌으면 채원이나 마찬가지지 않냐고. 자기 아들 그런 여자랑 짝지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심장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 내 딸한테 그런 말하는데도 내 성질만큼 화도 못 내고. 아이고. 어머님, 이번 결혼 없는 게 맞아요. 결혼하는 것보단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집에 시집가서 처제가 제대로 대우받겠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우리 채이 결혼 안 하면 평생 내가 끼고 살면 돼. 내가 데리고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내 딸 무시하는 집안에는 내가 안 보내. 절대로 안 되지. 한참을 흐느끼시던 장모님은 역시 어머니셨어요. 울다가도 다시 자식 생각하면서 기운을 차리시더니 눈물을 싹 닦으시더라고요.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게 흠도 아니고 또 모르잖아요. 뭐 살다 보면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요.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파혼 통보를 하는 건 속상했지만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다 싶었어요. 결혼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진짜 처제랑 인연이 아니라고 봐야 했죠. 제발 상처받지 않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역시나 처제는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 산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러모로 본인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딩크족이란 게 있다면서요. 처제가 딩크족도 아니었고 분명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자기 나름 계획이 있을 텐데 파혼의 불임 사실도 알게 돼서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처제가 또 우리 애들 정말 많이 예뻐해줬거든요. 어린애들이라 손이 많이 갈 텐데도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고 예뻐해줬는데 자기 자식이면 얼마나 더 예뻐하겠어요. 왜 처제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별 수 없잖아요. 누굴 원망할 수도 탓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잘 견뎌내야죠 뭐. 처제가 지내는 절에나 자주 들여다봐야겠다 생각하며 회사 일에 치여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그 인간을 저희 회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우리의 편이셨던 겁니다. 연말이 되면서 회사에 신입사원 공고가 떴어요. 저희 회사가 나름 이름 있는 곳이라 연봉이나 복지가 꽤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해마다 입사 경쟁률도 높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다행히 저는 한 번에 입사가 돼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가족들 건사하며 살고 있었죠. 뭐 어쨌거나 그 신입사원들이 뽑히게 됐고 각 부서에 배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외근도 겸직하고 있어서 그날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늦게 들어가게 됐죠. 신입 봤어? 어때? 뭐 준수해요. 우리 팀은 경력직이 왔어요. 이번에 여기로 이직했대요. 그래? 일 잘하나 보네. 스카웃 됐나? 글쎄요. 인상이 좀 차가워 보이던데. 뭐 경력직이니까 일은 잘하겠죠. 오, 어떻게 생겼어? 차가 밀려서 늦게 들어왔더니 얼굴을 못 봤네. 그 인사과에 친구 있는데 이력서 좀 보여달라고 할까요? 그럴래? 한번 보자. 다음날 출근을 하면 볼 테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이력서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잠시 뒤 파일이 전송되고 동료가 이력서의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낯이 익은 겁니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다가 만났나 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그 사람이 누군지 떠올랐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생기더군요. 바로 처제를 임신시키고 잠적했던 그 짐승 같은 놈 얼굴이었어요. 이 새끼! 네? 왜요? 뭐 아는 사람이에요? 이 새끼 이렇게 만나네. 와, 진짜 황당하다. 왜요? 누군데요? 아니요, 그런 놈 있어. 와, 진짜 어이없네.
누군데 그러세요? 누군지 알아본 순간 입에서 거친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당장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었는데요. 그 인간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는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업무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장 처갓집으로 향했죠. 아내더러 거기로 오라고 해서요. 서둘러 도착을 해서는 대문 밖에서부터 장모님을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장모님! 아니, 숨 넘어가겠네. 왜 그러나? 장모님, 제가 누굴 봤는지 아십니까? 누굴 봤는데? 저 우리 처제 배신 때리고 잠적했던 그 인간 찾아냈습니다. 뭐 누구? 그놈? 그놈 말인가? 네, 어디서 봤는지 아십니까? 저희 회사에 입사했어요. 뭐? 자네 회사? 네! 장모님은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당장이라도 그 인간을 잡으러 갈 기세로 옷을 챙기시더군요. 지금은 다 퇴근하고 없어요. 가셔도 내일 가셔야지. 이 인간을? 이건 필시 하늘이 도운 거다. 안 그러면 그 인간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겠어? 그렇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처제 이제 하늘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제이한테 얼른 연락 넣게. 제이가 알아야지. 네, 어머님. 저는 처제에게 바로 전화를 넣었고 소식을 들은 처제는 바로 산을 내려와 집으로 왔어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왔는지 승려복 비슷한 회색 옷에 머리까지 빡빡 깎아서 누가 봐도 비구니 같은 모습이었죠. 너 머리는 또 왜 그래? 또 잘랐어? 거슬려서 밀었어. 처제 자꾸 왜 그래? 진짜 스님이라도 될 생각이야? 형부, 나 그 인간 용서하고 못 살아요. 그놈 인생도 망쳐놓을 거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나 불임까지 되고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절대로. 그래, 당연하지. 그 인간 잡아서 무릎 꿇게 해야지. 처제, 울지 마. 하늘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그놈 찾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울지 마, 응? 얼마나 벼렀는지 울면서도 처제의 눈에 광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며 산에 갔지만 쉽게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화가 잔뜩 나 보였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인간 때문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 말이에요. 장모님과 처제는 다음날 일찍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같이 회사로 출동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근무하는 회사라 사무실 층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 엘리베이터에서 자리 잡고 그 인간을 기다렸죠. 저도 두 사람 곁에 서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그 인간이 딱 눈에 들어왔죠. 처제도 바로 알아보고는 레이저가 나올 듯이 노려봤고요. 그러자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으로 쳐다봤는데 우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군요. 너 거기서! 야! 안 서!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거기서! 제이, 너는 여기 왜 나타난 거야? 너 잡으러 왔다. 왜? 이상한 사람들이네. 거기 안 서? 저리 가! 바로 뒤돌아 도망을 가는 그 인간을 잡으러 셋 다 뛰었어요. 그래도 남자인 제가 둘을 제치고 앞서 뛰었지만 거리가 있어서 그 인간을 놓치고 말았죠. 얼마나 발이 빠른지 도망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가더군요. 눈앞에서 놓친 장모님과 처제는 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씩씩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기다렸지만 무단결근을 하려는지 출근 시간이 지나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별 수 없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 인간은 결국 무단결근을 해버렸고요. 자기 잘못은 아는지 도망가는 걸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요놈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 아내와 의논을 한다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음 날이 됐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처제에게 전화가 왔죠. 형부, 이 인간 어쩌면 좋아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 인간이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왔다고? 진짜 너무해요. 이 인간 잡히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진짜. 새벽에 처제에게 문자가 왔다고 했어요. 번호를 안 바꾸고 옛날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도 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문자가 온 겁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제이야, 잘 지냈어? 야, 어제는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라 놀라서 그렇게 됐네. 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힘들었지? 나도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만 잊어줬으면 좋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 쫓아다니면 미안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하자. 미안하다. 이게 정말 미안한 사람이 보내는 문자가 맞습니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문자로 사과를 하다니, 게다가 오히려 우리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처제도 속이 뒤집어지는지 아주 난리가 났고요. 이 문자 때문에 처갓집에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그 전에는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사과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그 정도로 끝낼 수 없다는 얘기가 오고 갔고, 기회를 봐서 망신을 줄 방법을 찾자고 회의가 끝났죠. 다행히 그 인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제가 옆에서 주시할 수 있으니 기회를 노리면 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더 가관인 것이 부서 이동을 신청해서 타 부서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무단결근에 신입이 부서 이동까지, 낙하산이라도 있나 싶은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별 수 없이 그 부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상태를 주시했고, 뜻하지 않게 또 좋은 정보를 듣게 됐죠. 대리님, 그 일전에 말씀하셨던 직원 이번 주에 결혼한다던데요. 뭐? 결혼? 네, 뭐 신입이라 그런가 팀원들한테도 청첩장 같은 거 안 돌리고 그냥 조용히 다녀오겠다면서 그랬어요. 하, 이 인간이 결혼을 한다는 거지? 와, 이놈 보통 아닌데? 대체 누군데 그러세요? 있어,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알려줘서 고마워. 또다시 기회가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고, 우리는 그 결혼식장에 단체로 찾아가기로 했죠. 우리 처제는 그 인간 때문에 결혼이 엎어졌는데, 그 인간은 멀쩡히 결혼을 한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전에 우리를 마주쳤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텐데,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었죠. 드디어 당일이 되고 우리 식구들은 결혼식 시간에 맞춰 식장으로 갔습니다. 다들 단단히 벼르고 가는 터라 이동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긴장감이 흘렀어요. 식장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고 있더군요. 저 멀리 신랑 되는 그 인간이 서서 활짝 웃고 있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요. 신부가 입장을 마치고 주례사 이후 친구들의 축가가 이어졌어요. 꼴의 준비는 또 얼마나 했던지 신랑이 춤도 추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처제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져 갔고요. 이벤트가 끝나고 신랑 신부 행진만 남았을 때 드디어 우리가 쳐들어갔어요. 야, 이진철,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했지? 왜? 우리 보니까 오금이 지리냐? 우리 딸한테 그 짓 해놓고 너는 딴 여자한테 창가를 가겠다고? 어림도 없지. 절대 안 되지. 아, 이 사람들 진짜 스토커야 뭐야? 오지마! 오지마! 그 인간 이름을 크게 부르며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죠. 식장 안은 금세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고 양가 혼주들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당신들 누구예요? 나, 이 인간이 임신시킨 여자다. 왜? 뭐라고요?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긴 뭘 몰라, 이 나쁜 놈아. 처제는 그 인간에게 달려가 모른 척 손사래를 치는 그놈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갔고 여기저기 비명소리도 들리고 아주 난장판이 됐죠. 너 때문에 나는 평생 불임으로 살아야 한대. 네가 그때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네가 알아? 야, 그게 나 혼자 잘못한 거냐? 나 혼자 애만 들었냐고? 네가 나한테 결혼한다며.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거라며. 나는 너 기다렸어. 네가 잠적한 것도 모르고 네 연락 기다렸다고. 이 말이 사실이야? 정말 그랬어? 아니야,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무슨? 아직도 그렇게 사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신부는 처제의 이야기를 듣고 얼음이 됐었어요. 자신의 신랑을 쳐다보며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더군요. 결국 그 인간 얼굴에 왕복으로 싸대기를 날리며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신랑 쪽 부모님이 이 난리통을 만든 우리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장인 장모님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책임지라고 더 큰 소리로 따졌어요. 당신들 누구길래 남의 예식장에서 이러는 겁니까? 경찰 부르겠어요? 경찰? 저 인간도 경찰 좋아하더니 그 애비의 그 자식이네. 불러봐 어디? 아니,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고요? 당신 아들이 예전에 내 딸 임신시키고 도망갔어. 몰랐어? 임신이요? 아니, 이게 무슨...
근데 그 일 때문에 내 자식 평생 불임이래. 불임이라서 파혼도 당했고. 어쩔 거야? 내 딸 인생 어쩔 거냐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자신의 아들이 한 짓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쓰러질 듯 앉더군요. 그 인간은 여전히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수그러들었어요. 더 이상 변명이 안 먹힌다고 느낀 모양이었죠. 여차하면 제가 나서서 주먹이라도 날릴까 했지만 아내와 처제가 이미 제압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신부 측 혼주와 신부는 사라지고 없었죠. 하객들은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는데 워낙에 우리 가족이 기세등등하니 친척들도 나서지 못하고 있더군요. 잠시 뒤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며 일단 철수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오랜만에 처제도 개운한 표정이었죠. 그 일이 있고 그 인간이 처갓집에 찾아왔어요. 그 인간 부모님과 함께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자신의 아들이 한 짓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처제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처제가 억눌린 울음을 토해내는데 곁에서 지켜보다가 마음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처량하게 울던지 그간의 마음고생을 느낄 수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상황이 모두 종료됐죠. 잘못을 빌고 간 그 인간의 부모님이 처제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줬어요. 아들 잘못 키웠다며 자신들을 용서하라면서요. 그렇게 묵은 감정들을 정리했죠. 이후 그 인간은 회사를 그만뒀고 산에 갔던 처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바로 직장을 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지금은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때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서 이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애들 때문에 치여 산다고 처제처럼 혼자 살고 싶다는 말도 해요.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가족들을 챙기는 든든한 아내이자 엄마로 지내고 있고요. 이제는 처제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인연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인생에는 고통 질량의 법칙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평생 아프고 힘든 일 미리 당겨 했으니 남은 인생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 길어졌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